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을 통하여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금의 세상에서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직업은 귀천을 가지게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소득의 직업은 모두가 선망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의 전부일까요? 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돈, 지위, 관계, 여가, 정체성, 자아실현 등 많은 것이 있지요. 오늘은 여러 철학자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며 일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기도 하며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의미 중 상당 부분을 직업과 일로부터 찾게 됩니다. 즉,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의 일부가 되며 타인에게 존중받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흔히 물어보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질문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은 인간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단순한 생계수단임을 넘어 다양한 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통한 자아실현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뜻하는 유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칸트 역시 인간이 주어진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개발하여야 할 도의적인 의무를 설파했는데, 성실히 일하며 자기 능력을 펼치는 것이 자기 완성의 한 부분임을 이야기하였지요.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일이 인간다움이나 도덕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일은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하는 역할, 즉 직업에 따라서 개인은 사회 안에서 특정한 지위와 평가를 얻게 되지요.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일터에서 동료들과 협업하고 성취를 얻음으로써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얻는데, 만약 실업이나 은퇴로 인해 직업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흔들리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일이 개인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이 의미와 가치를 삶에 부여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을 종합하면 일은 생계를 위한 필연적인 노동이면서 동시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실현의 수단이며 사회 안에서 인정과 소속감을 얻는 도구로서 일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보다는 여가를 찬미한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적인 생각을 꼽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여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여가를 얻기 위해 일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한다 라고 말하며 일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확보된 여가의 가치를 높게 보았습니다. 이는 생계 노동의 메인 삶으로는 수준 높은 삶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노예제도 덕택에 정치와 철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그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보다 인간다운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적 전망도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에게 이상적인 삶을 부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근대에 들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라는 세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반복적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삶의 유지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의 산물은 소비됨과 동시에 사라지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순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아렌트는 노동을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활동으로 보았고,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에게 노동을 맡긴 것도 자유시민이보다 높은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합니다. 또 하나인 작업은 생존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에 이루어지는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작업을 통해 인간은 인공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건축을 하고 도구나 기계를 발명하는 행위가 작업에 속합니다. 아렌트는 작업의 결과물이 노동의 산물과 달리 상대적으로 오래 남는 것이며 인간의 개인적 정체성과 고유한 능력을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도공이 생계 걱정을 넘어 혼신의 힘을 다해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는다면 그는 작업자로서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은 창조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행위는 다른 인간과 함께 벌이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행위는 언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진정한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렌트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위를 인간다움의 정수로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특히 근대에 이르러 인간 활동의 위계가 뒤바뀌어 노동이 최상의 가치로 미화된 것을 비판하였는데, 현대 사회가 모든 인간을 직업인으로만 여겨 스스로 자신을 생산도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풍조에 대해 아렌트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곧 행위의 능력이 있는데 오로지 일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짓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렌트는 생명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동과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작업, 그리고 자유롭고 공동체적인 행위를 구별하면서 인간 삶에서 이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양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가를 성찰하여야 하는데, 즉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 일이 나와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